건강검진 결과지 보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셨을 거예요. 공복 혈당 95, 정상인데? 나 당뇨는 아니네. 다행이다. 그런데 40대 이후에는 여기서 안심하는 게 오히려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8시간 이상 금식한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이 괜찮게 나오는데 정작 식후에는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치솟았다가 천천히 내려오는 숨은 혈당 스파이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이 숨은 혈당 이야기. 왜 공복 혈당 정상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40대 이후에 꼭 챙겨야 할 생활 습관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복 혈당이 뭔지부터 짚어볼게요. 공복 혈당은 최소 8시간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재는 혈당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침에 피 뽑아서 검사하죠. 정상 100mg DL 미만. 공복 혈당장애 경계 100에서 125mg DL. 당뇨 의심 126mg DL 이상. 문제는 이 수치가 내 하루 혈당 영하 중에서 딱 한 장면만 찍은 사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종일 밥을 먹고 간식을 먹고 커피를 마십니다. 혈당은 그때그때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공복 혈당은 그 중에서 가장 조용한 순간만 보는 셈이죠. 그래서 공복 혈당 정상 혈당 완전 건강이라고 생각하면 중요한 장면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40대 이후에 특히 조심해야 하는 건 식후 혈당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공복 혈당 95 정상. 식후 한두 시간 혈당 180에서 220 이상으로 치솟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식사 후에 혈당이 확 올랐다가 천천히 내려오는 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는데 이게 자주 반복되면 혈관 안쪽 벽이 조금씩 상처를 받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고 검진표에는 정상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본인은 전혀 모른 채로 조용히 쌓여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공복 혈당보다 식후 혈당, 당화혈색소 HbA1c 같이 전체 패턴을 보여주는 수치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럼 당화혈색소는 뭘까요? 당화혈색소 HbA1c는 지난 2~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정상 5.7% 미만. 당뇨 전 단계 5.7에서 6.4%. 당뇨 6.5% 이상. 공복 혈당은 오늘 아침 한 번의 사진이라면 당화혈색소는 지난 2~3달을 모아서 만든 요약 영상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공복 혈당은 95로 정상인데 당화혈색소는 6.1%로 경계네요.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실제로 꽤 많습니다. 이 말은 곧 아침 공복 상태는 괜찮지만 평소 식후 혈당이 꽤 자주 올라간다는 뜻일 수 있어요. 검진에서 당화혈색소 항목이 있다면 꼭 같이 확인해 보세요.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공복 혈당은 정상인데도 안심하면 안 될까요? 다음에 해당되면 식후 혈당이나 당화혈색소를 더 신경 써야 합니다. 1. 배가 나오기 시작한 40에서 50대. 2. 부모님이나 형제 중 당뇨, 심근경색, 뇌졸중 병력이 있는 경우. 3. 허리둘레가 남자 90cm, 여자 85cm 이상인 경우. 4.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는 경우. 5. 식후 졸림, 심한 피로감, 단계 자주 당기는 경우. 이런 분들은 공복 혈당이 90대여도 아, 난 괜찮아 하기보다는 내 식후 혈당은 어떨까를 한 번쯤 의심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럼 식후 혈당은 어떻게 보나요? 궁금하시죠? 가장 정확한 건 병원 검사지만 집에서도 대략적인 경향은 볼 수 있습니다. 방법 1. 혈당 측정기. 아침 공복, 식사 시작 2시간 후 혈당을 각각 재서 기록합니다. 일반적으로 식후 2시간 혈당이 140mg UDL 미만이면 좋고
180mg DL을 자주 넘는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법이 연속 혈당 측정 센서. 병원 처방이나 약국 온라인을 통해 센서를 붙이고 며칠 동안 혈당 변화를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수치든 한 번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며칠, 몇 주간의 패턴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수치가 애매하거나 걱정된다면 반드시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 상담을 받으세요. 숨은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려면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1. 순서,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식사할 때 나물 샐러드 같은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고기,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 마지막에 밥, 빵면을 먹으면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 상승이 완만해질 수 있습니다. 2. 탄수화물 양 줄이기. 흰쌀밥 한 공기 대신 3분의 2 공기 플러스 채소 반찬 늘리기. 국물 많은 국밥 라면 두동은 양을 줄이고 건더기 위주로 먹기. 3. 액상 당분 피하기. 설탕 든 커피, 탄산음료, 과일 주스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쉬워서 가끔 소량으로 줄이는 게 좋습니다.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식후 혈당 패턴이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40대 이후에는 언제, 어떻게 걷느냐가 특히 중요합니다. 식후 30분 이내에 10에서 20분 걷기. 밥 먹고 바로 소파에 누워버리면 혈당이 확 올라가기 쉽습니다. 가볍게 설거지하고 집 앞이나 아파트 단지 한 바퀴라도 천천히 10에서 20분 걷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일주일에 최소 5일, 하루 30분 이상 걷기. 숨이 약간 찰 정도의 빠른 걸음이면 더 좋습니다. 특히 한강변, 동네 공원, 아파트 단지 산책길처럼 집 근처에서 쉽게 갈 수 있는 곳을 정해두고 나만의 고정 코스를 만들어두면 오래 이어가기가 훨씬 쉽습니다. 혈당은 먹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면 부족. 5시간 이하로 자는 날이 계속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나빠져서 같은 식사를 해도 혈당이 더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간에서 당을 더 많이 내보내서 공복 혈당, 식후 혈당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이후 혈당 관리는 1. 식사 조절. 2. 걷기 가벼운 운동. 3. 7시간 이상 숙면. 4.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루틴. 이 4가지를 세트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명상, 가벼운 스트레칭, 취미 활동 등 나에게 맞는 방법을 하나씩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에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1.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 100 이상이 반복되거나 당화혈색소 5.7% 이상이 나왔을 때. 2. 다음 증상이 자주 느껴질 때. 이유 없이 피곤하고 식후에 특히 졸음이 심할 때. 물을 자주 마시고 소변을 자주 보는 느낌이 들 때. 체중이 갑자기 빠지거나 시야가 흐릿할 때. 3. 가족력이 있는데 체중 허리둘레가 늘어난 40에서 50대. 이 영상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고 정확한 진단과 약물 조절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공복 혈당이 정상이라고 안심하기보다는 내 하루 전체 혈당 패턴은 어떤지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세요. 오늘부터 식사 순서, 식후 걷기,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작은 습관 하나씩만 바꿔도 5년, 10년 뒤의 혈관 나이는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